따라 어떤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친구가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What is your job?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직업이 영어 강사라면 나의 직업은 영어 강사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의 직업은 my job, 영어 강사는 English teacher, 관사 on도 붙여서 on English teacher, 입니다는 비동사를 써서 my job is on English teacher, 보통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What about you? I edit books. 이 친구는 편집 일을 하는군요. 그런데 문장이 너무 간단한데요? I edit books. 고작 3단어를 썼네요. 저도 그냥 I teach English 이렇게 말할 걸 그랬나요? 이번에는 담배를 피우면 화재 경보기가 작동합니다.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요? 담배를 피우면 이 말은 if you smoke, 화재 경보기가 작동합니다는 the fire alarm will become active. 이렇게 바꾸면 뜻이 통할 것 같네요. 그런데 외국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Smoking will activate the fire alarm. 어떠신가요? 분명 같은 의미인데 이번에도 문장이 훨씬 더 간단해 보입니다. 제가 바꿨던 문장은 총 9단어, 외국인이 바꾼 문장은 총 6단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문장은 어디에 더 가까우신가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의 문장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말 구조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처음 문장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신 것처럼 더 적은 단어를 가지고도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두 문장은 공통적으로 3단어, 즉 주어, 동사, 목적어의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3단어라는 건 두 번째 문장처럼 3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3단어만으로 영어를 표현하는 기술, 이것이 3단어 영어입니다. 3단어 영어를 사용하면 무엇보다 어려운 문법이나 단어, 구문을 암기하지 않고도 영어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고 단순한 구조를 사용해서 상대방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문장이 좀 길어지면 어때? 말만 통하면 되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상대방이 이해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말은 영어와는 다른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직역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영어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굳이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과는 다르게 주어가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문장은 누가 패스워드를 잊은 건지,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불분명합니다. 이대로 영어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A password was lost. 패스워드를 주어로 하고 수동태 문장을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이 문장은 패스워드가 분실됐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분실했는지 모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래의 문장에서 숨겨진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것이죠. I lost my password. I forgot my password. 이렇게 써야 상황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문장은 어떨까요? There is a problem. A problem has occurred. 물론 둘 다 올바른 문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한 상태다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we를 주어로 써서 we face a proble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들의 것이며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face라는 동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손쉽게 have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덧붙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뒤에 수식어를 덧붙이면 됩니다. 우리말에는 한자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그 자체에 이미 뜻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곧이곧대로 표현하면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여행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개요, 설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언뜻 보기에도 단어 수가 많고 문장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밑줄 친 부분을 explain이라는 동사로 바꾸면 이렇게 더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단어 수를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outline을 명사가 아니라 개요를 설명하다는 동사로 사용하면 더 짧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도 채택, 비용 절감, 실현 같은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길고 복잡해서 그 뜻이 명료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자 표현에 대처하려면 먼저 머릿속에서 우리말을 다시 써야 합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제품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 제품이 비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됩니다. The product will cut cost.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세 단어의 구조로 훨씬 간단하고 명확한 의미의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 영어는 누가 무엇을 한다는 형태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물을 주어로 해도 됩니다. 이 단순한 구조만 가지고도 누구나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영어로 말하려 할수록 오히려 간단하고 쉽게 표현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어민과 더 잘 통하는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